부산 7개 해수욕장의 개장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부산 MBC는 올해 초 맏형격인 해운대 해수욕장이 해마다 무분별한 상업시설과 광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지적해드렸었는데요. 올해부턴 어지러운 해운대 바다가 아닌 청정한 해운대 바다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송광무 기자입니다. 해운대 해변에 설치된 아이스링크. 한겨울에도 따뜻한 기온 탓에 빙판은 순식간에 녹아버렸습니다. 빙판이 아닌 물을 가르던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결국 2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강한 바닷바람을 고려 못한 열기구는 한낱 개점 휴업을 면치 못했고, 해양 레저 산업을 키우겠다고 설치한 요트 계류장은 태풍에 산산조각 난 채 수개월째 방치됐습니다. 방치됐던 요트 계류장은 보시는 것처럼 깨끗이 치워졌고, 이 드넓은 백사장은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반복되는 이 같은 부작용은 이미 예견됐던 일. 그동안 민간 사업자의 제안서가 들어오면 해운대구는 철저한 조사 없이 검토만 하고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체는 적자를 내기 일쑤였고, 해운대구는 결국 이런 업체들에 직접 광고할 수 있는 권한까지 제공했습니다. 여름바다가 이름 모를 사업과 광고판으로 넘쳐났던 이유입니다. 해운대구는 올해부터 더하기보다 빼기에 집중합니다. 무분별한 상업시설, 광고 난립을 통제하고 자연 그대로의 바다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자연 그대로의 바다를 피서객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파라솔 없는 구간을 확대해서 피서객들의 바다 조망권을 확보하고, 파라솔 등 대여품 결제는 바닷가 입구 매표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제키로 했습니다. 암암리에 이뤄지던 현금 결제를 단속해 불필요한 호객 행위를 막고 청정한 해운대를 만들 계획도 세웠습니다. 지난해 해운대 해수욕장 이용객은 1,100만 명. 전년도보다 18%나 줄어든 관광객의 발길을 다시 돌릴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MBC 뉴스 송광무입니다. 부산 시민공원이 개장 5주년을 맞았습니다. 하루 2만 명의 방문객이 드나드는 부산의 대표 도시공원이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은 많은데요. 진정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4년 5월 개장한 부산 시민공원. 면적 47만 4천 제곱미터, 축구 경기장 60개가 넘는 크기로 매년 700만 명 안팎의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이 바라보는 시민공원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조금 더 그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늘이 조금 더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식당 같은 게 조금 더 있으면. 주위로 이렇게 만약에 고층 아파트들이 계속 이렇게 둘러싸게 되면은 조금 이제 답답한 면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부산 시민공원이 만들어진 지 5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민들의 품에 온전히 정착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민공원이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입모아 말합니다. 공원을 둘러싼 3면의 고층 아파트 개발이 추진되면서 공원이 사유화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부족한 편의시설과 극심한 주차난도 해결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공원을 만들면서 천명했던 여러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전이 지금 현재 짚어볼 때 답보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 서울의 대표적 도시공원인 서울숲의 경우 지난 2005년 개장 때부터 시민 참여형 공간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시민 다수가 주인의식을 갖도록 공원 관리와 운영에 시민단체가 직접 참여한 겁니다. 시민공원은 어렵게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만들어진 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주도하고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공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숲엔 문화예술공원과 생태숲 등 다양한 참여형 공간이 마련돼 있고, 계절별, 연령별로 시민 의견을 반영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진정한 시민공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운영 비용도 한 해 42억 원가량, 무려 77억 원이 투입되는 부산 시민공원과 비교해 효율성 측면에서도 뛰어나다는 평가입니다. 시민공원이 부산 시민을 위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한 보다 폭넓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부산 문화예술이 상반되는 두 현상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하나는 기성예술 장르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 나머지는 기성예술의 장르가 곤경에 처했다는 건데요. 유튜브 등 온라인 기술을 활용한 예술 활동이 각광받고 있는 데다 무용학과, 문예창작과 등 4년제 대학의 학과가 대폭 줄었다는 데서 이런 현상을 체감할 수 있다는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만나보시죠. 금정구의 대표 축제, 금정산성축제가 대부분 금정산성이 아닌 온천천에서 열리게 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금정구와 금정문화재단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축제 32개 가운데 20개가 온천천 인근에서 열립니다. 구와 금정문화재단 측은 축제가 열리는 금정산성 인근 마을의 대중교통편이 마땅하지 않아서 온천천에서 축제를 진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다시 탄력이 붙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부산시는 수영만 재개발 사업을 위해 사업 시행자인 아이파크 마리나 측과 재개발에 따른 인근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합의가 마무리되면 재개발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신문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 만나보시죠. 동래구 온천천 다리에서 사고가 발생해 동래구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동래구는 동래교 앞에 20제곱미터 규모의 진입로를 건설해 차량 진입 시 회전각을 좁혀 교통사고를 막겠다는 계획인데요. 이에 대해 주민들은 이전에도 문제 제기가 많았던 곳인데 뒤늦은 대책이라며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내리던 비는 현재 대부분 그쳤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륙 곳곳으로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데다 안개까지 짙게 낀 곳이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잔뜩 흐린 하늘은 낮에 중부지방부터 차차 맑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17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23도로 어제보다 약간 높겠는데요. 다만 비구름 뒤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아침 기온은 14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경남의 아침 기온은 18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양산과 울산이 24도, 창원은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은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한동안 이어지던 고온 현상은 지난 주말에 비가 내리며 주춤했는데요. 이번 주 내내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더 높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각종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부산 항운노조 차기위원장 선출을 위한 정기 대의원 대회가 오전 11시 항운종합복지회관 3층에서 열립니다.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된 김상식 위원장의 빈자리를 채우는 투표로 100여 명의 대의원들이 차기 위원장을 추천하고 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부산시의회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 대상조사가 오늘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시의회 4층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해운대 관광리조트 조성사업,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의 업무 추진 과정에 대한 증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디오션 사진전이 오후 4시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열립니다. 디오션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해양수산 관련 전문 잡지로 해양 강국의 상징과 수산 바다 음식, 여행과 경관 등의 테마로 구성해 75점의 사진을 관람객에게 선보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영감을 얻는다는 10년차 중견 시인이 있습니다. 바로 기장경찰서 김회성 경감인데요. 경찰과 시인, 언뜻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두 단어를 시를 매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생생 인터뷰 류재민 기자가 김경감을 만나봤습니다. 30년 동안 수사부서에서 일해온 기장경찰서 김회성 경감. 베테랑 수사관이기도 하지만 지난 2009년 시 부문에서 신인상을 받으며 문단에 등단해 올해로 10년차 중견 시 작가입니다. 초가 지붕에 이제 전기불도 없는 그런 등잔불 밑에서 살아가던 그 산 속에서 오로지 푸르름만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꿈꾸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회에 가입해 꾸준히 기성 문학인들과 취미 삼아 글 공부를 했고 결국 등단까지 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이제 등단을 하신 분들이고 그를 통해서 제가 글 공부를 많이 또 하게 됐고 그런 분들과 교류를 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등단이라는 루트를 또 생각하고 여행을 가거나 업무를 하거나 일상생활 모두가 김경감에겐 좋은 소재입니다. 교도소에 이제 수사 접견을 간다고 하면 그 육중한 그 철문 속으로 들어갈 때 그 느낌, 그다음에 그 접견실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 피의자들, 재소자들의 그 눈빛, 그 심성, 또 절박함, 간절함 이런 것을 또 글로서 담게 됐고 그동안 써온 300편의 시 가운데 105편만 엄선해 등단 10주년을 맞아 첫 시집인 치꽃 향기 그리운 날을 펴냈습니다. 지인들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친지들한테 이제 보여줬을 때 좀 공감을 하고 괜찮다 싶은 이런 글들을 모아서 이제 독자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경찰로서 최선을 다하고 시인으로서 여유 있게 창작 활동하고 싶다는 게 김경감의 바람입니다. 일상 속에서 제가 남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찾고 그 단어를 또 배합하고 독자들에게 또 발표를 하면서 같이 호흡하면서 그렇게 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노무현 재단 부산지역위원회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해운대 영화전당 야외극장에서 시민문화제 5월 노랑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노무현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각종 나눔 부스와 추모 사진전이 마련됐고 방송인 김미화 씨 진행의 유시민 이사장과 강원국 작가가 출연한 토크 콘서트와 가수 이은미, 강산혜 등이 출연하는 문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경남 진영 봉하마을에서 엄수됩니다. 다음은 본사와 뉴스를 교환 방송하고 있는 KBC 규슈 아사히 방송사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곽현경 아나운서입니다. 4월 말에서 5월 초에 이르는 일본 연휴 기간 동안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토시마시에선 이 지역의 주요 생산 농산물인 파를 널리기 위한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 이벤트는 이토시마시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고 특히 파 수확 체험 행사가 가장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행사장에선 수확한 파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돼 방문객들의 인기를 독차지했습니다. 새로운 일본 천황의 직위에 맞춰서 후쿠오카 인근의 명소인 다자이후에선 레이와란 새 연호를 적은 인쇄물의 전시 공간을 경한 무대가 마련돼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이 무대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레이와 연호가 적힌 붓글씨 인쇄물이 제공됐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레이와 시대의 개막과 함께 각 가정마다 안전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했습니다. KBC 소식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만덕동에서 동래 방향 만덕 1터널 입구에서 승용차 2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35살 이모 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뒷차가 터널 안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하경찰서는 식당 주인과 구청 공무원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고물 수집상 57살 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3월부터 2달 동안 사하구청과 사하구 신평동에서 수집한 고물을 강제로 치운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구청 공무원과 식당 주인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상경찰서는 휴대폰 상점을 돌며 수백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훔친 혐의로 36살 장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새벽 0시부터 3시간 동안 인천 미추홀구 일대 휴대폰 상가 4곳에 침입해 총 시가 8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8대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투수의 난조로 키움 히어로즈의 3연전을 모두 내줬습니다. 롯데는 어제 사직구장에서 열린 키움과의 홈경기에서 3대9로 지며 4연패에 빠졌습니다. 선발 투수 제이크 톰슨은 2이닝 동안 안타 9개 7점을 내주며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롯데는 오늘 하루 쉰 뒤 꼴찌 기아를 상대로 연패 탈출에 나섭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등으로 부산시 지방세 징수 실적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지방세 징수 실적은 9,31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7억 원 덜 거쳤습니다. 특히 전체 세수의 31.3%를 차지하는 취득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603억 원이나 덜 거쳤습니다. 시 관계자는 부산 일부 지역이 여전히 청약 조정 지역으로 남아있는 등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취득세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 등 지역 주력 업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방소득세도 작년 1분기와 비교해 89억 원 감소했습니다. 부산시 장애인 체육회가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특별 감사에 들어갑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장애인 체육회 세입세출 열산 결산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례를 확인해 오늘부터 특별 감사반을 투입해 집행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1월 시 공무원을 장애인 체육회 사무처장으로 발령한 이후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 노래방이나 나이트클럽에서 수차례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관련자 문책과 수사기관 고발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인과 함께하는 어울마당이 어제 해운대 에이펙 나루공원에서 열렸습니다. 14회째를 맞은 올해 행사에는 주한 외교단과 외국인 커뮤니티, 해외 자매도시 공연단 등 45개국 140여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또 부산 자매도시인 아세안 5개국을 포함해 10개 나라 100여 명의 참가자가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산 유치 기념 전통 공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선로에 설치된 낡은 나무 침목을 콘크리트 재질로 바꾸는 공사가 진행됩니다. 부산교통공사는 1호선에서 30년 이상 사용한 나무 침목을 오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도시철도 1에서 4호선 선로 120km에는 모두 55만 개의 침목이 설치돼 있으며 이번 교체 대상은 신평역에서 노포역 구간에 있는 침목 18,000여 개입니다. 부산 북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정책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합니다. 북구는 부서별로 추진해온 교육 관련 사업을 통합하고 북구의 인적, 물적, 문화적 자원을 분석해 도시발전계획과 교육발전계획을 연계하는 북구형 교육정책 수립 용역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구립도서관이 부산에서 가장 많은 장점을 살려 북구 도서관 장기 발전 계획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부산 서구가 민관 합동으로 원도심 지역 폐공과 환경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서구는 관내 폐공가 560여 곳 가운데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140여 곳을 우선 선정해 쓰레기를 수거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 올해 말까지 환경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주택 노후에 따른 인구 유출로 원도심 지역 폐공가는 그동안 각종 쓰레기로 가득 차고 우범지대로 전락해 주민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불법 사채 피해자를 돕기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이 열립니다. 부산 YMCA 시민권익센터는 오늘 오후 2시 부산 진구 서면 NC백화점 앞에서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이후 상담일을 정해 현직 변호사를 지원합니다. 또 부산 YMCA 시민권익센터에서도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담이 이뤄집니다. 불법 추심 피해자에는 형사 고소를 돕고 법정 이유를 초과한 사채 피해자에게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을 지원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내리던 비는 현재 대부분 그쳤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륙 곳곳으로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데다 안개까지 짙게 낀 곳이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잔뜩 흐린 하늘은 낮에 중부지방부터 차차 맑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17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23도로 어제보다 약간 높겠는데요. 다만 비구름
뒤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아침 기온은 14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경남의 아침 기온은 18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양산과 울산이 24도, 창원은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은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한동안 이어지던 고온 현상은 지난 주말에 비가 내리며 주춤했는데요. 이번 주 내내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더 높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기분 좋은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